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다채로운 언니입니다. 디딤돌로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부족한 금액 신용대출 받으시잖아요. 근데 그때 그 신용대출 세해 전 연봉만큼 나오는지 세해 후 연봉만큼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정답은 신용대출은 세해 전 연봉 기준만큼 나온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걸 놓치시면 정말 큰일 나요. 왜냐하면 신용대출을 다 받으셨다가 디딤돌의 DTI 기준이라는 60%를 넘으시면 아예 디딤돌 대출 실행이 안 되시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봉별로 내가 각각 디딤돌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고 신용대출은 얼마까지만 받아야 이 DTI 기준이라는 것에 들어와서 디딤돌 대출을 잘 실행하실 수 있는지 제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디딤돌 대출이랑 보금자리 론이랑 각각 정리를 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보셨다면 내가 내 연봉이면 생애 최초에도 들어가고 신혼부부에도 들어가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받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게 궁금해 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디딤돌 종류인 생애 최초, 신생아 특례, 신혼부부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셨을 때 과연 뭐가 좋은지 그리고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받으시면 되는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아니면 우리 부부가 얼마짜리 집을 살 때 어떤 대출을 받으면 가장 좋고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받아야겠다라는 판단이 서실 거예요. 제가 정말로 이 영상 어렵게 정말 준비를 했거든요. 꼭 끝까지 보신다면 내 집 마련하시는데 큰 도움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 전에 자료에 의하면 30대 평균 연봉이 4,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4천만 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같은 방식으로 3천만 원, 5천만 원 이래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보시면 제가 일반 디딤돌, 생애 최초 디딤돌, 신혼부부, 신생아 특례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연봉 4천만 원일 때 대출 한도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용대출을 얼마까지 받았을 때 디딤돌 대출의 기준인 DTI 60% 들어오는지 계산을 해뒀는데요.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여기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금리는 보수적으로 4%로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먼저 일반 디딤돌입니다. 일반 디딤돌은 6.27 대책 이후로 한도가 2억으로 줄었어요. 좀 작죠. 그리고 주택 가격은 6억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. 돈이 만약에 4억이 있으시면 6억까지 사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모아둔 돈이 적잖아요. 그래서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집을 사고 싶다. 이런 가정으로 계산을 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만약에 2억을 다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LTV가 70%까지 나오니까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2억을 받으면 DTI 기준이 28.64로 60%에 한참 여유 있게 남죠. 그래서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나오니까 최대로 받는다면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. 그렇게 되면 DTI는 34.64%로 60%에 여전히 안전하게 들어옵니다. 그러면 즉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은 일반 디딤돌로 최대로 받아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산다면 3억 2,500만 원짜리의 집을 살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런데요,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집을 최초로 구매를 한다. 생애 최초다. 그러면은 생애 최초 디딤돌을 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. 일단 생애 최초는 대출 한도가 2.4억으로 4천만 원이 더 나와요. 4천만 원 연봉자에게는 2억 4천을 받으면 DTI 34% 여유 있고요. 이때 생애 최초는 수도권에서는 LTV 70%, 지방은 80% 나오니까 만약에 수도권에서 70% 다 받으면 3억 4천. 거기에 연봉 4천만 원 신용대출 다 받더라도 DTI 40% 가능하니까 이때는 3억 8천짜리 집까지 살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.
지방은 이 2.4억을 다 받았을 때 이거를 80%로 받는다고 하니까 나머지 20% 종잣돈만 있다면 3억짜리 집을 사실 수 있고요. 4천만 원 신용대출 받아도 DTI 안전하니까 3억 4천 집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라고 해볼게요.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시면 이 신혼부부 디딤돌 사용 가능하시고요. 이때 대출 한도는 3억 2천. 외벌이든 맞벌이든 부부 합산이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3억 2천을 다 받으면 DTI 45%니까 가능하고요. 그죠? 네. 그리고 수도권 70%, 생애 최초가 없죠. 수도권은 생애 최초더라도 LTV 70%니까 이거를 적용을 하면 4억 5천이고요. 여기 신용대출 4천만 원을 더해도 51%이기 때문에 60% 안으로 들어오니까 대략 4억 9천, 대략 5억짜리 집까지 살 수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되십니다. 네. 근데 만약에 내가 지방이다 라고 하면 80% 받으실 수 있으니까 4억 4천까지 사실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. 여기서 정말 더 좋은 게 있으세요. 만약에 우리 부부가 신생아, 아기를 출산했다라고 하면요. 정말 획기적인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신생아 특례인데요. 제가 잘 들어보세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자, 신생아 디딤돌은 대출 한도가 4억까지 나옵니다. 일반 생애 최초 신혼부부보다 압도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고요. 연봉 4천만 원일 때 이 4억을 받으면 근데 DTI가 아주 간당간당해요. 57.29%예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. 이걸 다 받는다고 했을 때 5억 7,100만 원 정도 되는 집을 사실 수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우리 부부가 합산이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신용대출을 4천만 원을 다 받아서 해버리면요. DTI가 63%로 기준인 60%를 넘어버립니다. 네. 그러면 아예 디딤돌 대출이 실행이 안 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신용대출을 조정을 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DTI가 60% 기준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이 신생아 특례로 4억을 다 받으려면 신용대출은 대략 1,500만 원 정도까지는 받으실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. 만약 그래서 1,500만 원을 받으시면 대략 5억 9천, 거의 6억짜리 정도까지 집을 사실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내가 무조건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고 신용대출 그냥 끝까지 끌어와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은 DTI라는 기준 60% 이하로 들어와야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정말 더 좋은 게 있죠. 만약에 내가 신생아 특례인데 심지어 지방인데 생애 최초다 라고 했을 때 80% 적용되시니까 더 적은 돈 가지고 4억 대출 다 받으시고 동일하게 1,500만 원 신용대출 받으셔서 5억 1,500만 원 집까지 사실 수 있으십니다.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대출 이렇게 최대로 받으면 우리 부부가 아니면 내가 얼마까지 집을 살 수 있겠다. 그리고 내가 신용대출 얼마까지만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.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신생아 특례로 이 5억 8,600만 원 집을 살려면 내 돈은 얼마 있어야 되는 거야?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이거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? 네,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있어야 되는 종잣돈은요. 여기 주담대에 받는 이 대출 금액이 이 LTV를 적용한 금액이니까요.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내가 2억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이 2.85억 집을 산다고 하면요. 얼마가 필요하신 거예요? 8,500만 원이 필요하신 거고요. 만약에 내가 3억 2천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받아서 4억 5,700만 원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종잣돈 얼마 필요하신 거예요?
네. 여기서 이걸 뺀 1억 3,700만 원이 필요하신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억 신생아 디딤돌을 받아서 5.7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얼마 있으시면 된다? 1.7억이 있으시면 된다. 이 뜻입니다. 이해되셨죠? 이렇게 제가 4천만 원 연봉일 때 디딤돌 대출을 얼마까지 받아서 집을 사실 수 있고 얼마짜리 집까지 사실 수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.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. 연봉 4천만 원에 1억 정도 종잣돈 있으면 3억 중반대 집을 살 수 있다. 그래서 나 연봉이 좀 적으니까 뭐 연봉 더 높이고 나중에 더 좋은 집 사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실제 연봉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올라가도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는 집 가격 차이 거의 없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생애 최초 제일 비싸게 사도 3억 8천이고요. 6천만 원이더라도 4억입니다.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왜냐하면 대출 금액의 한도가 낮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연봉 4천만 원에 1억 정도 집 있으면, 종잣돈 있으면 3억 중반대 집 살 수 있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, 내가 오히려 연봉이 너무 많다면 7천만 원이 넘는다면 디딤돌 대출은 이용이 불가하다.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보시면 연봉이 7천만 원일 때는요. 보세요. 일반 디딤돌 대출이 안 됩니다. 네, 안 돼요. 그리고 7천만 원까지는 생애 최초가 되는데 7천만 원이 넘으면 생애 최초도 안 되십니다. 네,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셋째, 연봉 4천만 원 두 명이 결혼을 해서 종잣돈 1억 3천만 원 있으면 5억 중반대 집을 살 수 있다.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1억 7천 종잣돈으로 6억 5천까지 살 수 있다. 네, 보시면 여기 8천만 원입니다. 요게 이제 부부 합산 연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부부 합산이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, 신혼부부 대출로 3억 2천 받았을 때 종잣돈 이거 빼기 이거죠. 4억 5천 빼기 3억 2천 1억 3천 있으면 4억 5천 집 살 수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신용대출까지 받는다면 5억 4천 집까지 살 수 있고요. 내가 만약에 신생아까지 낳았다. 출산까지 했다고 하면은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해서 종잣돈이 1억 7천만 원 있으면 5억 7천 신용대출까지 받는다면 6억 5천 집까지 살 수 있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입니다. 만약에 우리 부부가 연봉이 굉장히 높잖아요? 그러면 신생아 특례를 활용을 한다면 4억이라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종잣돈이 많이 있을 때 이 신생아 특례를 쓰는 게 오히려 대출을 적게 받게 되는 악수일 수 있다. 요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신생아 특례는 맞벌이일 경우 연봉 2억까지 대출이 됩니다.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4억까지 나오죠. 네. 그리고 LTV가 70%가 이기 때문에 종잣돈이 없으실 경우에 이 4억을 다 받으시고 신용대출까지 해서 조금 이제 가격대가 있는 집까지 접근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모아둔 돈이 많고 하시다면 일반 은행에서 하는 주담대를 이용하면 지금 대출 한도가 얼마예요? 6억이에요. 그래서 종잣돈이 좀 되시고 좀 더 연봉도 2억, 부부 합산 2억으로 높으시니까 좀 더 가격대가 있는 집을 사시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6억까지 빌려주는 일반 주담대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. 이 의미였습니다. 이해되셨죠? 오늘은 이렇게 연봉별로
디딤돌 대출에 따라 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. 디딤돌로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.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두었으니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